이곳은 다양한 지역에서 수확한 사과를 전국으로 유통하기 위해 분류와 포장을 하는 곳입니다. 산처럼 쌓여있는 노란 상자 안엔 올가을 수확한 사과들이 보관돼 있습니다. 사과 냉장고, 큰 냉장고라고 보시면 돼요. 저희가 취급하는 물량이 저 컨테이너 박스 기준에서 한 26만 개 정도. 오전 첫 일과는 선별 작업장으로 사과를 운반하는 일입니다. 옵니다. 넘어가는 사람도 있어요. 사과 상자의 높이는 무려 아파트 2층 높이. 경력 20년이 넘은 숙련된 작업자도 항상 긴장해야 하는 작업입니다. 나도 뭐 지게차 날고 긴다고 했는데 일주일 동안 겁나서 못 알아겠더라고. 선별장으로 옮겨진 사과는 바로 세척 작업에 들어갑니다. 1차 예비 세척 후 2차로 식용 베이킹소다 물에 넣어 외피의 이물질을 세척하고 마지막으로 전기적인 힘을 가해 얻어지는 물인 전해수로 살균과 소독을 해 마무리합니다. 아무래도 이게 드시는 거다 보니까 먹거리 안정성 문제라든지 이런 게 점점 더 대두가 되다 보니까 차별화를 두기 위해 이런 시설을 도입하게 됐습니다. 세척된 사과는 바람에 건조돼 밖으로 나오는데요. 다음 단계는 유관으로 상품성이 떨어지는 제품들을 골라내는 작업입니다. 작업자들이 매의 눈으로 1차 선별을 시작합니다. 상품으로 쓸 수 없는 거, 썩었거나 깨졌거나. 1차 선별에선 못난이보단 폐기되거나 가공 공장으로 보내지는 불량 제품들이 걸러집니다. 갑자기 쉴 새 없이 플래시가 터집니다. 컴퓨터랑 카메라가 판독을 해주는 시스템을 도입을 해서 이제 그 선별 결과의 신뢰도랑 객관성이 좀 더 높아졌습니다. 결정과 선별 시스템을 통해 못난이 사과를 선별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카메라 촬영을 하는 중이에요. 사과 하나당 16번의 적외선 사진을 촬영. 사과의 외부에 있는 결점과 색깔 등을 판독해 등급을 매기는데요. 이 시스템을 거치면 1mm의 작은 결점도 찾아낼 수 있다고 합니다. 이 결정과가 뭐 하나였을 때는 뭐 B, 아예 없을 때는 A, 뭐 여러 개가 많았을 때는 C에서 점수를 매겨서 각 56번의 배출대로 A, B, C들을 나눠줘요. 그래서 그쪽으로 배출을 내보내는 거예요. 사과는 크게 분류하면 A, B, C 세 등급으로 나뉘는데요. 여기서 C등급이 못난이 사과로 분류돼 판매됩니다. 이렇게 못생겨서 포장이 안 되는데 이제 이런 못난이 상품에는 이제 이런 것도 출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거 드시는데 지장은 없는데 상품성이 떨어진다고 판단을 하니까 이렇게 이제 사과끼리 부딪혀서 눌린 것들인데 이런 거 드시는데 지장은 없는데 유통시장 자체가 완벽히 좋은 사과들만 유통을 했던 게 현실이었고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드시는데 전혀 지장이 없는 것들 가성비 상품으로 소비자들도 이제 소비도 많이 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사과를 크게 3단계로 나눴지만 세분화하면 무려 쉬운 6단계로 분류됩니다. 당도와 빛깔, 결점, 크기에 따라 나눠진 사과는 15kg씩 상자에 넣습니다. 1차적으로 해서 포장 쪽으로 가면 이제 못난이 사과를 할 수 있는 걸, 그 작업을 해주는 거예요. 눈 아픈 것도 있어요. 이제 오래 서서 하는 게 이제 힘든 거죠. 그동안 유통업체가 정한 크기와 모양 기준에 미달한다는 이유로 판매 기회조차 얻지 못하고 버려지거나 헐값에 처분되던 사과들이 꼼꼼한 선별 과정을 거쳐 다시 태어났습니다. 마지막 과정인 포장입니다. 이게 한 봉지에 2.5kg 담는 거니까 단순 작업이지만은 계속 반복되는 작업이니까 뭐 팔도 아플 테고 손가락도 아플 테고 하루 종일 서서 하니까 다리도 아프고. 앞에서도 사과의 상태를 수없이 확인했지만 포장을 하면서 다시 한번 하나하나 체크합니다. 기계가 지가 뭐 암만 똑똑해봐야 기계지. 결국은 사람이 하는 거. 그렇죠. 이렇게 보면 정품이잖아요. 근데 이렇게 보면 기스가 있잖아요. 이렇게 심한 건 빼시고
기스가 약한 거 있잖아요. 그 정도는 이 봉지에 들어가요. 사과는 보통 못난이 제품으로 분류되는 것이 30% 정도. 그런데 이렇게 못난이 사과로도 판매되지 못하는 제품들은 즙이나 잼 같은 가공품을 만드는 공장으로 보내져 재가공된다고 합니다. 심으면 농가에도 좋고 또 사 먹는 사람도 조금 가격이 낮아도 맛은 별로 차이가 없으니까 괜찮아요. 전라남도 담양군의 한 딸기 재배 하우스. 요즘 제철을 맞아 수확이 한창인데요. 딸기는 신선도가 중요해 빠른 출하를 위해 새벽 4시면 수확을 시작합니다. 하루에 얼마나 하세요? 양이? 지금 한 12월이라 한 200kg 정도 하고 있거든요, 하루에. 최고 한 800kg까지는 한 것 같아요. 하루에요? 못난이 농산물로 판매되는 제품군은 주로 제철 식품들인데요. 수확량이 많아 못난이 상품들의 물량도 대량으로 확보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상품같이 있는 쪽은 손을 안 대고 여기는 터치 안 해요. 그리고 입 위로 이렇게 만지고 손을 만지게 되면 바로 여기가 짓물러지거든요. 아, 딸기가요? 예, 예. 그래서 이렇게 밑을 만지고 위에는 안 만지고. 그래서 장갑 끼고 웬만하면 안 만지려고. 신선도 유지죠. 아기 다루듯 조심해서 수확하는 노력뿐 아니라 재배하는 내내 정성과 노력을 기울이지만 못난이 딸기가 나오는 건 막기 힘듭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생기더라도 상관없이 드셔도 되는데 좀 질문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이렇게 된다 해서 같이 이렇게 연양 성장해가지고 큰 거예요. 기형이어도. 얘도 못생긴 거예요? 이것도 이게 좁비돼야 되는데 지금 좀 넓적하잖아요. 아, 그러네요. 괜찮아. 오늘도 맛있어요. 전 다 맛있어요. 딸기의 못난이 상품은 흠집이나 상처가 있는 것보다는 모양이 기형인 것들이 많아 품질엔 전혀 이상이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수확한 딸기를 일렬로 모아놓는 것일까요? 이렇게 가운데로 모아서 또 리어코로 가지고 가야 되니까. 갖다 한 것들은요? 예, 예. 그래서 선별을 해야 되니까. 수확한 딸기 바구니를 이동하는 통로에 놔두면 한꺼번에 모아 운반을 하는 방식으로 작업의 효율성을 높입니다. 새벽부터 시작한 수확 작업이 무사히 끝이 났습니다. 차에다 싣고 이제 나가는 거예요? 아니 선별장으로 갑니다. 선별장이요? 예. 또 선별 작업이 또 거쳐야 되는 거예요? 네. 선별 작업이 제일 힘든 작업이죠. 딸기는 스피드가 생명입니다. 수확 후엔 지체 없이 선별 작업장으로 이동합니다. 선별 작업은 보통 오전 8시경에 시작하는데 기온이 오를수록 딸기가 무를 확률이 높아 서둘러야 합니다. 제가 딸기 안 할 때 동네 동생한테 너는 이래도 재밌겠다 그랬는데 그건 아니더라고요. 그냥 많이 보니까 좀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쉴 새 없이 숫자를 외치는 이 기계는 딸기 전용 음성 선별기로 딸기를 하나씩 들어 올릴 때마다 무게로 등급을 알려줍니다. 4단, 2단, 1단, 2단. 크기는 몇 종류로 나뉘어요? 7종류인데 7단은 너무 작아서 안 나가고 6단까지 해가지고 만들어요. 딸기를 무게에 맞춰 등급별로 포장하면서 못난이 상품들은 따로 빼놓습니다. 근데 좀 불편해요. 이건 정성과는 정해져 있고 이것은 이렇게 좀 맞춰서 내야 되니까 모양을 좀 예. 놓으셔야 되니까. 그게 좀 딸기가 무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선 흔들리지 않게 단단히 고정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모양이 일정치 않은 못난이 딸기들은 그래서 포장이 쉽지 않습니다.
평소한가는 이런 조그만 거 20g까지도 가격이 같아요. 근데 지금 이렇게 비품은 커도 저렴하니까 맛있는 것도 좀 더 싸게 드실 수 있죠, 소비자들은. 많이 절반 정도 먹는. 보통 딸기는 못난이 제품으로 분류되는 것이 총 생산량의 10% 정도인데요. 나도 생강차. 그래도 다른 농산물에 비해선 양이 적은 편이라고 하네요. 농사 지신 분들 다 그럴 거예요, 아마. 이렇게 수확할 때 뿌듯하고 또 작업 다 하고 나가면 뿌듯하고 또 이제 가격 잘 나오면 더 기분 좋고. 충청남도 논산시 한 농산물 유통센터입니다. 정신없이 바쁜 모습인데요. 이곳은 충청도 지역에서 수확한 딸기들을 분류 포장하는 곳입니다. 저희 농가가 100농가가 넘어요. 양이 어느 정도 나왔을 경우에는 하루에 8짝에서 10,000짝 정도가 나옵니다. 10,000짝이요? 예. 지금 무게는 어느 정도예요? 그러니까 계산하면 한 10,000kg가 되는 거죠. 키로로 하면. 딸기는 지금이 극성수기로 내년 3월까지는 꾸준히 물량이 늘어난다고 하는데요. 이곳으로 물건을 싣고 들어오는 트럭이 오전에만 100대가 넘습니다. 1번 들어가. 잠시만. 보통 오전 9시부터 물건이 들어오기 시작해 11시면 입고가 끝이 납니다. 요즘 가장 많이 들어오는 품종은 서량인데요. 우리나라 딸기 생산량의 85%를 차지할 정도로 인기 있는 품종입니다. 작업자들이 빠르게 포장 작업을 진행합니다. 이게 하루에 예. 이 딸기를 얼마나 포장하세요? 그걸 개수로 못 세죠. 하루 종일 하니까. 근데 대량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럼 사람을 파악한 게 아니고 한 사람이 얼마나 포장을 하는지 그 개수 쓸 수 있어? 한 사람이 두 사람이 개수를 포함해서 이 사람들 개수도 못 셀 만큼 많이 포장하시는 아, 거예요? 그렇지요. 그렇죠. 그런데 이때 한 남성이 작업장 안으로 들어와 딸기를 살피는데요. 대형마트의 과일 담당 직원입니다. 저희가 특 좋은 상품이라고 하는 것들은 이제 한 21g 이상 정도 되는 이 정도 크기의 작은 딸기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런 것들이 이제 소위 말하는 못난이 딸기에서는 이런 게 작은 게 못난이 딸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른 농산물에 비해 상대적으로 기형과가 적은 딸기는 크기가 작은 제품도 못난이 상품으로 분류해 가격을 저렴하게 낮춰 판매한다고 합니다. 딸기의 상태와 맛을 체크하기 위해 연신 맛을 봅니다. 엄청 많이 먹습니다. 하루에 보통 한 군데에서 막 10알 정도 먹으니까 하루에 한 40알? 50알을 이번엔 무슨 이유에선지 딸기를 이곳저곳에서 하나씩 골라냅니다. 이거는 이제 당도 체크 해보려고 일단 임의로 고르고 있습니다. 방문할 때마다 빼놓지 않고 하는 것이 당도 체크입니다. 어느 순간 갑자기 당도가 떨어지는 시점이 올 거거든요. 그때를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서 이걸 하고 있고, 딸기 같은 경우는 하루 이틀이면 금방 물러지는 거기 때문에 작업장 자주 와서 볼 수밖에 없는 그런 거고, 또 이제 회사에서는 거의 뭐 산지 가서 살아도 된다, 사무실 안 와도 된다 정도로 말씀하시는 터라 자주 오고 있습니다. 비규격 농산물의 수요가 늘면서 대형 마트에서도 적극적으로 못난이 상품을 개발 중입니다. 이게 딸기를 두 번 집으면 안 돼. 왜요? 물러. 한 번에 이렇게 딱딱 집어서 놔야 돼. 흔들리지를 않아야 돼. 움직이지를 않아야 돼. 그대로. 일정하잖아, 크기가. 이게 딸기가 아무나 담는 게 아니야, 이게. 진짜. 다 깨졌어. 뭐 어떡하지? 다 깨졌잖아. 이게 딸기를 담을 줄 모르는 사람이 이렇게 담아서 그래. 아, 이거 다 물렀잖아, 이게. 이게 오거지로 밀어넣어서 큰 알을 크기를 안 맞아갖고. 안 맞춰가지고. 초보자의 실수로 아까운 딸기가 못쓰게 되어버렸습니다. 포장을 하면서 썩거나 곰팡이가 펴 판매되지 못하는 상품들은 곤란해서 폐기합니다.
못난이 농산물의 구매 경험이 있는 대다수의 소비자가 재구매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고물가 시대가 되면서 실속형 소비가 늘어 생기는 현상입니다. 그러면서 자연히 못난이 농산물의 유통량과 품목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일찍 급하게 나가야 되는 데라서 그래서 1시에 뜨는데 3시에 출고를 해야 되니까 이쪽 위해서는 출하량이 늘면서 작업자들도 정신없이 바빠졌습니다. 이게 그럼 또 어디 가시는 거예요? 진주 갔다 이제 거창 갔다 고령 갔다가 담양 쪽으로 말 그대로 있으면 어디든지 가야 되기 때문에 1박 2일 출장에 이동 거리만 1200km. 눈코 뜰 새 없이 바쁘다고 하네요. 새로운 못난이 농산물을 발굴하기 위해 경상남도 진주시를 찾았습니다. 과연 어떤 품목일까요? 바로 파프리카입니다. 작업장 안에선 등급별로 분류하는 작업이 분주히 진행 중입니다. 파프리카 같은 경우는 그 채소 중에서는 가장 규모가 큰 품목에 해당합니다. 전국에 재배되고 있고 아무리 진주가 유명하다는 얘기 듣고 한번 파프리카 판매 가능한지 확인하러 왔습니다. 분류장에 도착하자마자 파프리카의 상태를 확인하는데요. 그냥 뭐 큰 환경 때문에 그런 거죠? 뭐 이게 병이나 이런 바이러스 같은 게 아니라? 바이러스는 표가 나요. 아, 알겠습니다. 그건 아예 못 먹는 거고? 그거는 못 먹는 거고. 등급 외품과 비등급으로 나뉘는데 못난이 상품으로 출하되는 건 비등급. 봉이 4개가 있는 형태가 정상 제품이라고 하는데요. 흠집이 있거나 꼭지가 잘린 제품 등이 비규격 제품으로 출하됩니다. 죄송하지만 이거 2개만 잘라봐도 됩니까? 잘라서 먹어봐도 됩니까? 안에는 뭐 전혀 이상이나 이런 게 없네요. 맛있죠? 요거만 따로 해서 판매하면은 어떻게 보면은 농가도 좋지만 소비자도 굉장히 좋거든요. 저희도 저렴하게 팔 수 있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어떤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제일 큰 혜택을 보는 거는 농가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 기존에 도매 시장 가서 어떻게 보면 정품 가격 대비 60%밖에 못 받았다면 마트 납품함으로써 그 비중을 7, 80%까지 올릴 수 있으니까 농가들이 이제 소득 증대에 많은 보탬이 되죠. 최근 기후 변화로 인해 B급 농산물이 증가하는 추세인데요. 활로 활성화는 농가에 정말 반가운 소식입니다. 여기 있네. 여기 이제 새끼. 색깔이. 아. 뭘 보고 있나 했더니 벌레입니다. 농약 사용량을 줄이기 위해 친환경 농법으로 재배하고 있다네요. 이렇게 천적 재배하시면 확실히 효과는 확실히 있는 겁니까? 네, 그렇죠. 아, 확실히 약간 정품이 올라가고 농약 사용량 줄이고. 농약 사용량 줄이고 이렇게 되는 거네요. 알겠습니다. 농사를 열심히 지어도 등급 외 제품들이 나오는 것은 불가항력. 확률을 줄이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보통 이렇게 재배하시면은 정품 말고 그 외 B등급이 어느 정도 나옵니까? 한 70%, 60, 70%. 한 30에서 40% 밑으로 내려서 진짜 아깝네요. 이런 건 진짜 상품 품질 문제가 없는데 생긴 것 때문에 그러니까. 소비 심리가 보기 좋은 떡이 먹기 좋다고 이제 그런 쪽으로 소비 패턴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농가 입장에서는 마음이 좀 아픈 경우가 있지. 근데 지금 대형마트에서 이런 식으로 홍보를 하고 구매를 해주신다니까 농가 입장에서는 상당한 큰 도움이 되지. 경기도 남양주시의 농산물 정기 배송 업체. 최근 몇 년 사이 농산물을 꾸러미 형태로 정기 배송받는 소비자들이 늘고 있습니다. 농가로부터 직접 물건을 공급받아 배송하기 때문에 오전 첫 일과는 택배로 물건을 받는 일입니다. 전국 각지에서 오늘 배송될 농산물들이 도착했습니다. 저희는 물건을 못난이 농산물만 구하고 있고 시중에서 판매되는 것보다 20에서 30% 좀 저렴하게 물건을 좀 받고 있고 또 소비자도 일반 농산물 대비했을 때 뭐 저희 거 먹으면 가격이 비싼 가격으로 친환경을 맛볼 수 있습니다.
비료와 농약을 주지 않는 친환경 농산물의 경우엔 못난이 발생률이 더 높다고 합니다. 저희가 이제 못난이다 보니까 큰 것도 있고 좀 작은 것도 있고 휘어 있고 모양이 다 달라요. 시중에 파는 건 아마 고단 있고 일자로 똑같을 거예요. 근데 저희는 이런 걸 받아가지고 못난이로 나가고 있습니다. 매주 6개에서 8개 정도의 못난이 농산물을 랜덤으로 발송하고 있습니다. 제주도에서 갑작스럽게 기후변화 때문에 지금 이런 부분에 색깔이 좀 변질되고 지금 캐츠아이라고 표현을 지금 농가에서는 하고 있대요. 그래서 상품성이 지금 좀 떨어져가지고 유통 과정에 좀 어려움이 있다는 연락을 받아서 이번 꾸러미에 함께 넣게 되었습니다. 양파 같은 경우에는 이거 보시면은 그냥 크기가 좀 다른 것도 있고 이것처럼 크기가 길쭉한 것도 있고 조그만 것도 있고 그래서 얘네들은 규격에 또 안 맞는 것들에서 이걸 받아가지고 저희가 소분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못생겼다는 이유로 상점의 진열대에 오르지 못했지만 먹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는 제품들입니다. 못난이라고 표현하기보다는 약을 처리를 안 하고 제주도의 강한 바람과 병충으로부터 좀 상처 입은 귤 중 하나입니다. 보통 정기 배송은 1, 2주에 한 번씩 받는 소비자들이 가장 많은데요. 남아서 버리는 물건이 없도록 소포장해서 나가고 있다고 합니다. 저희 꾸러미 자체가 지금 1인 가구에 좀 중점을 맞추다 보니까 대여섯 개씩 해가지고 400에서 500g 사이로 포장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본격적인 포장 작업이 시작됐습니다. 한 상자에 6개에서 8개의 상품이 들어가다 보니 농산물의 종류도 많고 하나하나 중량을 맞춰가면서 포장을 해야 하기 때문에 포장에도 시간이 꽤 걸립니다. 그런데 한창 포장을 하던 작업자가 급하게 밖으로 나갑니다. 도대체 어딜 가는 걸까요? 택배로 받는 물량이 있어서 저희가 아침 일찍부터 물건을 배송기사님 받으면 시간이 오래 걸려서 직접 가지러 가고 있습니다. 정기 배송 시스템이라 배송 날짜를 지키는 것이 중요해요. 물건이 늦으면 직접 찾으러 가기도 한답니다. 내강이 담당하는 건 어느 분이에요? 내강이. 택배차가 오는 시간에 맞춰 작업을 끝내려면 서둘러 돌아가야 합니다. 물류센터까지 가서 가져온 상품이 뭘까요? 하이피라는 뭐 쉽게 얘기해서 유럽 상추라고 하고요. 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아직 잘 알려지지가 않아서 판로가 좀 부족할 수도 있고 모든 게 못난이 농산물이라고 말씀드리기는 조금 뭐하지만 이제 모양이나 크기가 다르거나 카이피라 같은 경우는 판로가 항상 부족한 농산물 중 하나이기 때문에 저희 꾸러미에도 판로가 부족한 농산물들도 함께 들어가서 나가고 있습니다. 환경을 생각해 플라스틱 상자를 사용하지 않고 친환경 종이 봉투와 생분해 비닐을 사용해 포장을 최소화해서 발송하고 있습니다. 농가 소득에 도움을 주는 부분도 있지만 버려지는 농산물을 줄임으로써 환경적인 문제 해결할 수 있는데 조금 더 도움이 된다고 해서 시작하게 되었고 좋은 취지로 구매를 또 많이 해주셔서 그런 거에 또 보답하기 위해서 저희도 이런 포장지에 좀 더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오늘의 발송 건수는 60건. 꾸러미는 일반 구매도 가능하지만 대부분 정기 배송을 받는 분들이 많다고 합니다. 저희가 재고를 또 갖게 돼서 저희가 또 버려지게 된다면 취지에 맞지 않는 것 같아서 지금 주 1회 발송을 하고 있고 매주가 조금 부담스럽다 하시는 분들은 격주로 드시고 아니면은 이제 한 달 주기로도 드시는 분들이 이렇게 계십니다. 채소와 과일의 소포장이 끝나고 이제 상자에 개수를 맞춰 넣기만 하면 작업이 끝이 납니다. 그런데 밀봉전에 상자에 넣는 저 종이는 뭘까요? 농산물에 대한 설명이랑 이게 왜 못난이로 사연 또는 뭐 차별받는 이유 이런 내용을 좀 적어주고 있고 뭐 이런 농산물에 대한 효능과 간단한 레시피를 조금 추천해드리고 있습니다. 택배차가 도착하기 전에 포장 작업을 마무리하기 위해 분주합니다.
자, 저희가 지금 한 번 더 싸야 돼. 조금만 기다릴 수 있을까요? 한 번 더 싼다요? 그러니까 이거만큼 한 번 지금 싸고 있는데 이거 남은 끝인데 조금만 기다릴 수 있을까요? 예. 뭐보다 더 많이 늘은 것 같아요. 저번에도 한 번 왔어요. 이거 일주일에 한 번씩 하는 거예요? 네, 맞아요. 일주일에 한 번씩. 일주일 동안 고민해서 준비한 물건의 배송 준비가 끝났는데요. 저희 다 된 것 같아요. 다 된 것 같습니다. 받는 분들에게 좋은 선물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끝났네요. 고생했습니다. 아유. 약간 설렘 반 기대 반도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좀 내보내면 뿌듯하기도 하면서도 보내는 날은 좀 홀가분 하죠. 근데 또 고민되는 게 또 다음 주에 또 구성을 하고 또 물건 나가야 되고 고민하면은 그래도 항상 즐겁게 일하고 있습니다. 다음 날 저녁 못난이 꾸러미가 배송됐습니다. 이번 주는 여기에 맞춰서 요리해 먹어야 되는데. 꾸러미를 배송받고부터 장을 보는 횟수가 줄어 편해졌습니다. 귤 너무 좋다. 색깔. 도착하자마자 맛을 보는데요. 이건 버려지는 거 너무 지금 우리가 잘못하고 있는 거죠. 이런 상품을 버린다는 것은. 그리고 표현이 못난이지 그 맛이나 이게 품질에 대해서는 못난이가 아니에요. 그것은 훌륭한 제품이죠.